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이제 뉴스로 만들어내는 코멘트가 감매수 구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뭐 국채가 오른지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국채 이야기하면서 조정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핵심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고가 피로도에 의한 매물 테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추세가 이탈되기 시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래봤자 아직까지도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락을 했지만 상승은 했지만 주가가 추세를 그린 것이 아니고 박스에 놓여져 있다는 측면, 우리가 염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22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설명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간밤에 증시가 좀 움직인 상태라서 아마 조금 걱정도 되시고 여러가지로 생각이 좀 복잡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이 예견된, 예상된 흐름이라고 할지라도 조정 움직임에 있어서 항상 나타나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가 결국은 살아남는 시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오늘장 대응하신다고 하면 역시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면서 오늘장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44포인트 0.8%가 조정받은 42,931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조심스러웠던 거죠. 상승하고 있는 힙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감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린 그 점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뜬금없이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이제 뉴스로 만들어내는 코멘트가 감매수 구간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 뭐 국채가 오른지는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국채 이야기하면서 조정을 받았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핵심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고가 피로도에 의한 매물 테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정이 나스닥과 S&P 500이 모두 다 이 3대 지수가 흔히 말해서 맞물려 들어가서 나타난 조정이면 신경이 좀 써야 됩니다. 그럴 상황들은 대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내용으로 인해서 확장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움직이면 너무 또 긴장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 주가의 성격을 드러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할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허나 고가 차익 실현이 나타났다는 측면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연속성으로 이어질 경우에 시장 압박력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대비한 매매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루가 빠지는 거는 괜찮다. 요즘 시장을 보면 하루가 빠진 뒤에 주가가 재반등하는 경우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루가 빠진 것을 가지고 오도방정을 떨 필요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거래일, 그러니까 오늘 빠졌으면 내일까지 연속성을 보여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긴장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당장 하루가 아니고 이틀 정도를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고 S&P가 그 다음 0.18 약과합이고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주가를 4% 이상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재차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종가 고가 형태로 마감하다 보니
이 친구의 등치 하나를 가지고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그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은 다우지수가 1등, S&P 주가가 2등, 나스닥 주가가 3등으로 1, 2, 3 순서로 따라가고 있던 구조에서 1등과 2등이 멈춘 가운데 3등으로 순환매가 넘어간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작정 나쁘게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단기 순환매 국면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단기 순환매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조정을 이어갈 것이냐 말 거냐인데, 나스닥 주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나스닥 주가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스닥 선물의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승 마감했지만 주가는 박스권 상단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다우지수는 추세가 이탈되기 시작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래봤자 아직까지도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락을 했지만 상승은 했지만 주가가 추세를 그린 것이 아니고 박스에 놓여져 있다는 측면, 우리가 염두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측면들이 오늘 증시를 자극하면서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이제 미국의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미국의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 2주 남았나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박빙이라는 말도 있고 트럼프가 조금 우세라는 말도 있고, 뭐 도박 사이트에서는 뭐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지금 보셔야 될 건 국채입니다. 국채를 보시면 국채가 4.193, 4.2까지 거의 근접을 하고 있고 그냥 급등 중이에요. 급등 중인데,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듣기보다는 제가 볼 땐 이 국채가 그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쪽에 좀 많이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는 측면인데, 문제는 유가가 오르거나 국채가 오르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부하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부하가 오지 않는 상태로 버팅기고 있지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위치가 박스권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 부하가 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후속적인 후폭풍이 올 수 있다. 자, 우리가 술을 한 잔 먹었다 칩시다. 자, 오늘 기분이 좋아요. 술을 한 잔 먹습니다. 자, 내 평상시 주량이 소주 한 병인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소주 3병을 먹었습니다. 자, 먹을 때 기분 좋죠? 자, 그런데 다음날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속이 불편하고. 왜 그렇습니까? 평소 내 주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게 후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채가 이미 4.0을 넘은 지가 며칠 지났고 상승세를 타고 간 지도 역시 며칠 지났습니다. 그럼 이 상태라고 가정을 해서 놓고 볼 때 현재 시장의 반응을 어저께 처음 받은 빌미를 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 나타난다고 시작한다고 하면 주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이 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어지고, 이로 인한 주가 압박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지수가 최근에 연속 조정성을 거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우지수가 흔히 말해서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깨고 중단기 이평선인 21선을 체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지지를 받고 회복할 정도의 강력한 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어제 하루 빠진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을 이루고 있는 주변 데이터들이 증시의 부진함을 언급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을 필요도 역시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역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 매매 영상이 좀 올라가 있을 텐데, 제 매매 영상을 보시면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원래 더 매도를 해야 된다. 이게 더 매도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근래 주가 형태를 보면 이게 2파동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꼭 속이거나 흐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매매를 끝냈는데, 결국은 새벽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밤에. 근데 또 이게 좀 지나니까 바로 급락을 맞아서 제자리에 돌아왔고, 다시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3웨이, 방향성이 3번이나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3웨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메이저들이 사람의 눈을 속이기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휘둘러 버리면 투자자들은 어느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느 흐름이 맞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메이저들의 전략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시세만 바라본다고 하면 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를 조금 중시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소주를 많이 먹은 것처럼 후폭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후폭풍을 고려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리 전략을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이미 고가 탄력이 상승 탄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매도 전략을 쓸 건데요. 어차피 전략을 말씀드려도 매매라는 것이 결국 타이밍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언제 진입할지는 아직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도 일단은 테스트하는 전략 대신 완전히 추세를 깊게 보는 부분은 하루 정도를 더 보고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세가 무너졌다. 이러한 생각으로 접근한 것은 하루 정도를 더 보고 생각해 볼 계획이고 현재는 가벼운 체크 정도 하는 매매 전략을 통해서 대응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 조정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즉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주가의 형상이 단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속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이는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측면을 잘 맞추셔서 오늘장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할 때 시장을 누가 더 긴밀하게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승패를 가를 겁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지금 바로 매매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